페이퍼코리아는 1944년 설립돼서 197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용지와 신문용지의 제조 및 판매와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국내 산업용지는 국내 4개의 제조업체가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페이퍼코리아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문용지는 자회사인 나투라페이퍼의 생산 제품을 매입해서 주요 신문사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352억 원, 영업이익 313억 원, 당기순이익 10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4%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34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종속회사 분양 사업의 호조로 손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 회사에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 2022년도 어제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좀 물어본 거죠. 회사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미확정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미확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 기업 리바운드 제7차 기업 재무 안정 사무 투자 합세사. 너무 깁니다. 유암코라고 좀 압축할게요.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가 한영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의 지금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 매체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이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더니 회사는 유암코가 한영 회계법인을 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확정이 되거나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어떤 중간 사항들을 재공시하겠다라고 제출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좀 미확정이긴 하지만 이 매각 흥행 여부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 페이퍼코리아 지금 대표적인 이 산업용지 우리나라의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네네. 이 회사의 주사업은 산업용지와 신문용지로 좀 나눠지는데 산업용지 부분은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전체 한 4개의 회사가 점유율을 지금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신문용지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체적인 이 제지사가 매물을 좀 나왔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시점에서 언택트 시대가 이 도래가 좀 됐었죠. 네. 그래서 배송 시스템이 빠르게 좀 더 성장을 했고 관련된 이 이커머스 사업의 어떤 이 부흥기가 좀 시작이 좀 됐으면서 그렇죠. 이에 관련해서 이 골판지 원지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원지 또는 이 제지사들의 어떤 이 수익성이 크게 상승한 이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회사 사업 보고서 잠깐 볼게요. 주요 사업 잠깐 좀 볼 텐데 전체적인 어떤 이 회사는 제지와 부동산 사업으로 좀 영위가 됩니다. 부동산 산업을 매출 포지션 비율에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을 좀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산업용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48%의 비율을 좀 갖고 있고 신문용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52%의 어떤 지분을 좀 매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페이퍼코리아에서 산업용지와 자회사인 페이퍼코리아의 어떤 신문용지 전 세계 국내에서의 1위의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지와 신문용지의 어떤 적절한 어떤 매출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게 좀 시장 매물에 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신문용지의 경우에는 거의 뭐 독과점적인 어떤 이 주요 고객사를 선 확보돼서 납품하는 이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다.
즉 실적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꾸준한 이 캐파 안에서 증감치를 좀 크게 좀 가져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익 기반만 명확해진다면 오히려 원매자의 어떤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매각이 좀 흥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회사가 이제 지난해 실적 악화에 또 부채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매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매각에 대한 어떤 걸림돌, 지금 부채 비율을 한 1000% 정도로 좀 육박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종속회사에 관련된 분양 사업에 관련된 부채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분양 사업이라는 게 분양 수익 이후에 수익으로 좀 확정이 되는 실적 반영 효과 만약에 있다면 이게 수익으로서 확정된 매출로 실현이 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매 중인 자산, 즉 건설 중인 자산 이후에 판매, 지금 매출로서 확정되지 않고 비용은 선투입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지만 회수의 관점에서는 분양이 최종 완료가 된 시점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사실상 매각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부채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회사 측의 좀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페이퍼코리아 사실상 원매자로서의 어떤 이 메리트 여부에 대해서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국내 1위의 이 산업용지 제조사의 어떤 인수 가치가 사실상 이 자회사인 페이퍼코리아, 자회사인 페이퍼코리아 이 안에 있는 자회사가 있었죠. 제가 잠깐 보면 나투라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종속 회사인 나투라 페이퍼의 어떤 개발 가치, 청주에 이 회사가 좀 소재하고 있는데, 자 유휴 시설의 어떤 이 매각 개발 이슈도 있고요. 이 회사는 이 공정도를 좀 더 바꾸게 되면 오히려 산업용지 안에서 골판지 원재 생산까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장 캐파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흥행의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작년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종목에서 한번 다룬 이력도 있었어요. 영풍 제지 사례가 좀 있었죠. 지금 제지사들이 사실상 이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흥행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엔더믹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에 사실상 지금이 매각이 좀 적기라고 좀 판단한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해봤고 최대 주주사가 지금 사모펀드 사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적기에 회사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이 극대화되는 어떤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이 매각 차익의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 분양 사업으로 이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이다,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산불 소식과 또 국제 펄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제지 관련주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지의 주요 원료인 펄프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 그 원재료의 어떤 이 비중. 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원재료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어떤 영향을 좀 다가올까? 손익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궁금하다면은 바로 원재료 생산 설비 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 원재료 등의 현황을 좀 보면 품목이 국내 고지 수입 고지 외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황산, 알미늄, 규산 소다 외에 부재료가 있죠. 대부분 좀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의 어떤 가격 상승이 지금 312달러, 286달러, 377달러. 가격은 킬로그램당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좀 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고지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펄프와 고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 안에는 사실상 이 재활용을 통한 재활용으로 수거된 이 종이들도 주로 원료로 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티슈를 만드는 그런 회사와의 어떤 원재료 매입 비중은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퍼코리아 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단기 좀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 전체적 어떤 추세에서는 지금 한 2,300원대, 2,300원에서 지금 2,000원에서 2,3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자 박스권 내에서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형국이었죠. 네네. 자, 이유는 뭐였냐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된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 3,025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고 지금 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사실상 산업용 원재 점유율 1위사의 이 시장 매물이
이에 따른 어떤 이 흥행 기대감은 단기에 좀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수 불안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이 구간이 사실상 증시의 어떤 변수 요인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600원이 이탈된다면 박스권 하단이 2,000원에서 2,300원, 400원 구간까지 좀 하회하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좀 큰 건 맞는데 단기 매각 관련된 모멘텀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 매수하기, 도래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000원에서 2,400원, 2,000원에서 2,4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퍼 코리아 보유자 관점에서는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 시에는 2,000원에서 2,300원, 400원 정도까지는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000원에서 2,4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